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도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한산합니다. 회의실이 한 명 이제 부장님께서 또 병가를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긴급하게 또 회의 내용을 풍성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 부장님들 소개는 좀 드리도록 하고 저희 회의를 함께 참석해 주신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전화, 문자 다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야근하는 우리 부장님들을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전화와 문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도 방송 내내, 회의 내내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빠지신 부장님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실지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이신 이주연 부장님, 정보부장이신 최충성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 명씩 돌아가기로 아프기로 좀 얘기가 됐나 봐요, 저 빼고. 그런가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운동기구도 집에 그렇게 들이셨다고 했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부장님. 네, 저는 잘 아프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아플 때 좀 많이 아파서 그렇지. 네, 미리 떡밥을 던져주지 마시고요. 네,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도 오늘 안경 쓰셨네요? 벗을까요? 아니요, 계속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쭉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은 테마와 정보를 이제 양측에 두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시장 이야기를 사실은 먼저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은 방송부에서 긴급 발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주제로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증시에 또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랑 디커플링이다라고 할 때가 바로 어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또 미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진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시장인데 이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테마별로 천차만별이었지만 시장 자체가 파란불을 켰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시장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방송부에서 긴급 발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장님들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방송부에서 준비한 발제 안에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죠. 최근에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면 저희는 굳이 다룰 필요 없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산업들에서 지금 요소수 대란 때문에 난리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일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락폭이 좀 컸던 테마 중에 요소수 테마가 있었어요. 테마 부장님. 네, 있었죠. 네, 오늘 시장과 연계해서 특히나 빠졌던 요소수 테마 어떻게 좀 풀이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른 것들을 보면 네. 물류 관련 주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료 관련 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학업종, 남해화학이라든지 롯데 정밀 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요소라는 게 없으면 네, 이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는 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근데 그거 다 소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 네. 물류도 일단 보관비를 받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순환이 계속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 화물차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또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부에서 이제 또 요소를 들여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테마 잠시 조정을 또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지금 관련주들 보면 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냥 계속 이제 하락을 네. 꾸물꾸물 하고 있었죠. 네,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을 너무 얼마나 지속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중국에서 그래 뭐 우리가 뭐 니네들은 풀어줄게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멈출 수 있다라는 어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이제 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게 됐을 때 결국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품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 풀어준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얘기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호주랑 중국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석탄을 그러면 수입을 안 하겠다 하고 어떻게 팔을 한번 꺾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이제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비축분 한 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심각하게 이제 좀 도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정말 우리나라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뭐 혈관 속에 혈액이 돌다가 멈추면 문제가 생기듯이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요소수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사실 교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대체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3년 정도? 요소가 없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 뽑으니까 네. 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화학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생산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좀 생산을 해달라. 그런데 그 말은 곧 적자를 보고 나중에 지금은 가격이 올라 있지만 나중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뭐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네. 그런 뭐 좀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손실을 좀 보전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일본한테서 우리가 겪었던 교훈이 있었다라면 사실 두 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요소수가 네.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미리미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글로벌적으로 예전에는 위아더 월드였다면 그렇죠. 각자 노생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민들도 받지 않겠다. 네. 장벽을 치고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 좀 뭐 청와대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국회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네. 오늘 증시가 사실 밀린 부분들이 과연 이것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비단 이것 때문에 밀렸을까? 네,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지수가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옵션 만기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심각한 방향 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그래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아직 2,900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2,900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뭐 여러분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걸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어요. 뭐 한 12%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 개별주들 종목들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거고 지금은 이게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잡혀 있고 지금 보면 뭐 저항 자리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온 건 저항이 되고 계속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돌려서 뭐 3,050포인트를 올라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시장은 하방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어떤 뭐 대외적인 이슈나 뭐 그런 부분들을 미국장이라든지 뭐 글로벌 지수를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부정을 하면 안 되고 네.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9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한 차례 뭐 더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고 네. 일단 2,900이 깨지게 된다라면 제 생각에는 뭐 한 5에서 6% 정도는 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고점에서의 조정 받을 때 7.5%에서 8%, 최근에 이제 빠졌던 거 9%, 그 다음에 3,050포인트부터 지금 내려온 게 겨우 한 4.4%거든요. 그럼 이게 한 7%에서 8% 정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4, 5%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2,900이 깨졌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액션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의 종목들이 현금이 충분히 있다라면 뭐 저점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부장님이 오늘 시장을 요소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해주셨는데 비단 요소수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가,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은 할 수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2,900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확실히 시장이 좀 하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은 팩트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랑 디커플링 될 땐 디커플링 되고 있어서, 혹은 미국이 지금 빠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존도 부분에서도 요소수 이야기도 나와서 말이지만 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걸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 미리 알고 있었는데 대비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네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도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직 뭐 추세가 완전 붕괴되거나 그런 네. 부분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요. 항상 이제 뭐 차트가 좀 지수가 붕괴될 때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락이 나올 때는 그냥 뭐 핑계 삼아서 떨어뜨리거든요. 사실 뭐 요소수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말이 안 있다. 된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국내 지수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그냥 경제의 한계예요. 일단은 자생력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에서 요소수 관련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뭐 우리가 기존에 뭐 일본처럼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도 진행했었지만 사실 조금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국내 그 큰 뭐 반도체 기업들보다 중소기업들이 좀 육성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대체를 하고 지금 일본 없어도 우리가 그냥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 없이는 사실 굉장히 좀 답이 없어요. 네, 98%를 거의 중국에서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뭐 대체할 수 없다. 기존에 히토류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히토류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제 히토류를 조금 만들어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네, 그런 시도를 하고 기업들이 있죠. 있었는데 네, 네.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뭐 완벽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비료 관련주도 요소수 관련돼서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물에다가 그냥 비료 섞어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안책으로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거 물 섞어서 쓰는 거 아니다라고 발표를 아예 했었어요. 예, 예.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말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좀 큰 부분이고 대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네. 중국이 뭐 히토류도 마찬가지고 뭐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사실 기간은 지났지만 네. 반도체 관련돼서 그 정보를 요구를 했었죠. 사실 중국 측에서는 우리 빼고 네. 니네들끼리 지금 편가르냐 어. 라고서는 조금 덤비는 그 시점과 뭔가 비슷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해관계가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맘먹고 지금 뭐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수출을 해온다 그래도 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부분 뭐 시장에서 뭐 이게 이렇고 지금 논하시고 네. 뭐 걱정하시고 그럴 게 아니고 자생력 국내 시장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계는 명확합니다. 굳이 이거는 목이 메일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목이 메일 정도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매매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매매하는데 그냥 시장의 뭐 등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네.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사실 지금 시장 뭐 하락이 나왔지만 이게 우리 시장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받아들여야 돼요. 된다. 네, 상승한 게 작년부터 상승한 게 우리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명확하게 그냥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우리도 자생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매매도 좀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고급 비유법을 좀 써서 우리 정보부장님이신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유, 부장님이죠. 네. 최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이 부장님도 테마에 대해서도 두 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테마도 그렇고, 정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기려고 들면 매매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이슈로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어떨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부에서 발제를 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오늘의 발제자는 최충성 부장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대 윤석열 후보 들썩이는 대선 정책주의 향방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에서 후보들도 다 좀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지, 대선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 정책주들을 미리 좀 선점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뭐 내용 브리핑보다는 네. 일단 오늘은 최근에 이제 또 마찬가지죠. 어제는 뭐 NFT 관련돼서 굉장히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고 정책주 관련돼서 이제 뭐 후보가 선출이 됐고 양당에서 굉장히 거대 양당에서 이제 선출이 됐고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정책 관련주의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좀 부분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힘든 시장이고 대외 변수도 굉장히 많다. 그럼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좀 갇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신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 어제 살펴봤던 NFT라든지 아니면 뭐 OT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사업 플러스 지금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주도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에서 상승하지 못한 요인들이 기존에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폭제가 네.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러면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것들이 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군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다 아실 텐데 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딱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뭐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느낌을 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그런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보신다면 사실 답은 나옵니다. 뭐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차트만 그냥 차트부터 보시는데 네. 전 차트를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공부할 때. 왜요? 저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신문을 봤어요. 어... 신문만 주고 장창 보면서 차트를 봤습니다. 의외네요. 그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건 우리가 언어 배울 때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마음 먹고 해본 게 20살 이제 넘어서예요. 아.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때 했거든요. 예, 예. 원래 사람은 필요하면 하잖아요. 그냥 네. 약간 오지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약간 그쵸. 생계형으로 네. 영어를 배우신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시죠? 근데 저는 아예 회화를 갔습니다. 회화 학원을. 아. 문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도 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아, 뭐 네, 서울대를 다니고 연대를 네. 다니고 상관이 없어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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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랑은 네, 아니죠. 공교육의 피해자. 국문과니까 예, 한국말 그럼요. 잘하시면 되죠. 그럼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뭐 몇십 년 동안 사실 배운 건데 영어를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걸 본다면 내가 과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회화를 먼저 다니고 예. 그다음에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니, 우리 테마 부장님도 이제 외국에서 좀 생활했던 그쵸?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그 방법이 맞다 생각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애가 태어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 배워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듣기 시작하고 네. 저런 행동을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쵸. 보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 결국은 말문이 트이고 나중에 이제 글을 배우면서 내가 했던 얘기를 글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말을-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을 왜 이렇게 한다고 혼내진 않잖아요. 애기한테. 그렇죠. 네. 왜 순서를 바꿔서 말해?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왜 보통은. 순서를 틀려요? 라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게. 동사 이거 잘못 썼다. 그쵸. 이렇게 혼내죠. 동사랑 왜 이걸 잘못 써? 네. 사실 근데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사실 한 1% 정도라고 네. 저는 봐요. 나머지 99는 기본적인 거시경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배워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수가 밀리는데도 왜 밀리냐? 사실 핑계거리를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좀 닥치면 뭐 쟤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를 찾듯이 오늘도 요소수를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네, 떨어졌나 팩트입니다. 하고. 네, 팩트입니다. 뭐 중간에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큰 이슈는 아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네.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 주변에서 그냥 살펴보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뉴스 보면 뭐 네이버만 켜보셔도 아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책 관련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시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종목을 보는데도 의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정책하면은 굉장히 좀 크고 나랑은 좀 멀고 그렇죠. 무겁고 이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선 후보,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인 이제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누긴 했는데요, 그쵸. 여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네. 종목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주들을 좀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만 제1의제는 부동산이겠죠. 그렇죠. 예, 모든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게 참 이상한 게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부동산 값이 뛰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1의제로 가지고 와서 여야 대선 후보가 이야기가 많던데 기본적으로 목표는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르긴 하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가 좀 예상되는 섹터나 종목을 미리 안다면 저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두 부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제 집 갖고 싶죠. 네. 어떤 섹터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건설주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아 벌써 틀렸나요? 네. 네.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왜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부동산에 공급이 없어서 공급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공공주택이나 뭐 이런 거 건설한다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뭐가 포인트는 문제일까요? 서울이고요. 네네. 포인트는 강남입니다. 강남, 그렇죠. 네, 거기 집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멘트나 공공주택 다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너무 네. 세게 말씀드리면 네. 정책의 어쨌든- 의미는 있죠. 예. 네, 의미는 있겠지만 네. 좀 의미 있는 어. 정책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돼서 네. 다른 것보다 네.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를 보자. 저는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힘의 차이 부분에서는 근데 1차적으로는 사실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데 뭐 1차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될 때는 네. 공급주택이 이제 하니까 집을 건설하겠네 해서 뭐 시멘트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시 뭐 주택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네. 움직인다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뭐가 안 흔들릴까를 봤을 때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딱 하면은 공공주택에 시멘트를 사. 맨날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저한테 하시는 소리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어쨌든 물론 뭐 시장의 흐름에서는 사람들의 템포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흐름을 봐야 내가 당황하지 않고 매매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책과 정책이 아닌 것을 좀 구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과 정책이 아닌 것을 좀 정확하게 가려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화가 이야기. 나네요, 부동산. 그러니까요. 조금 캄다운이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조용히 우리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집 많이 짓는데 그러면 네. 건설주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 네. 방송에서 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우리 이 부장님도 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선 공약과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신가요? 부동산 정책 네. 글쎄요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 별 희망은 안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세요? 네. 수혜주. 내려놓으시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단계 넘어가면 저렇게 돼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물론 정부에서 이제 실패한 정책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고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결국 뭐 나라님도 못 구하는 상황이 네. 아닐까. 결국은 뭐 유동성을 쬐야 되는 상황인데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쬐니까 네. 또 돈맥 경화가 오려고 하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은 뿌렸는데. 네, 이게 좀 뭐 대출 규제도 가려가면서 좀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라는 게 보면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뭐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네. 뭐 데이터댐도 있었고 그린 뉴딜도 있었고 뭐 SOC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네. 대선 정책주는 보통 선거 날로부터 딱 한 1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정책주들을 차트를 쫙 보시면요. 네네. 그때부터 거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요. 딱 주기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어요? 모르고 관심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뉴스에서 아까 뭐 건설 관련주를 사야지 하는 시점은 이미 뭐 다 이렇게 올라 있는 올랐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보면 페인트 관련주들 다 올랐다가 빠졌고 시멘트 네. 관련주도 다 올랐다 빠졌고 지금 물론 이게 정책주는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건설주들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중소 건설주들니까 뭐 시총 조그마한 기업들 보면 뭐 벽산, 일성, 건설 뭐 이런 것들 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때 그 방송할 때 네. 첫 방송할 때 유튜브로 할 때 신흥종합개발 얘기해갖고 막 그쵸. 좋다 막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벌써 60몇 프로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가 기준 68%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일성건설도 그만큼 또 그보다 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 건설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뭐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냥 건설주 뭐 이런 것들 말고 아까 전에 좀 전에 최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거 왜 보면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재정비를 재생한다든지. 하고 네.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식상한 재료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스토리가 붙으면서 이거 새롭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뭐 종목들도 아직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두 분 다 팁을 주셨는데 이미 저희 서경희 부장들 시작하기 전에 네. 좀 뭐랄까요 파일럿처럼 찍었던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 있는 걸 보면 이제서야 그거를 이제 관련주라고 해서 수혜주라고 해서 찾는 건 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근데 선거까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아직 갈 만한 것들은 꽤 있어요. 네네. 보면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 아까 전에 도시재생 관련주들도 자리 잘 만들고 있고 시멘트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금만 힘써주면 뭐 저항 뚫어내는 그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요소수처럼 지금 네. 시멘트도 뭐 약간 쇼티지가 그렇죠. 심하게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한번 탄력 받아주지 않을까.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네. 올려주게 될 텐데 네. 뭐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가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위험하다 조금 뭐 시점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형 건설주들 일반 건설주들 있죠. 그런 것들 물론 아직 상승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라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놓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정책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그래서 대응을 좀 해야 대응을 된다. 해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저희가 도시재생 이야기하고 뭐 쇼티지가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 안 간 것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도시재생하면 떠오르는 뭐 대장주나 종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사원분들이 도시재생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찾아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찾아볼 수는 있는데 좀 소개를 우리 부장님이 직접 시켜주시면 네. 좋겠다. 네, 사원분들이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솔선수범 해주시죠. 일단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본인이 안 찾아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네. 대장으로 움직였던 아니죠? 종목은 예. 1차적으로는 뭐 대장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매집을 뭐 얼마나 잘했냐의 사실 차이인데 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해서 뭐 걔가 계속적으로 대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웹스예요. 네, 웹스라는 종목은 제가 뭐 서경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20년도부터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4대강 복원으로 지금 테마는 좀 묶여 있습니다. 뭐 관련주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 뭐 상승 나오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뭐 이 자리에서 좀 눌려준다면 천천히 조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차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웹스고 그다음에 뭐 자연광경 같은 경우도 뒤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매집을 어떤 종목이 좀 많이 했을까를 좀 눈여겨보시면
보시고 파동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테마부장 이 부장님도 종목 네.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겹치나요 혹시? 네, 겹쳐요. 그러니까 거의 얘기하신 건 이제 자연과 환경이랑 웹스, 그러니까 네네. 얘기하셨던 도시 재생 중에 지금 웹스가 조금 더 시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어, 대장으로 네. 보이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오늘 이거 대본을 좀 준비하면서 이 종목 상당히 좋은데라고 생각했던 뭐죠?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송하다 생각이 나면 말씀을 아니에요. 노란 드리도록 톡에 할게요. 들어오시면 네. 오심이 들어오시면 제가 예. 이거 괜찮았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 기억이 안 나지?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예. 이거는 좋은데라고 딱 오. 이게 느낌이 온 종목이 예,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예, 써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종목이 겹치는 것 정도. 뭐 시멘트는 한 고려 시멘트 정도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 차원적으로 좀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들 혹은 공부해보기 좋은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책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명하게 또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약 중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과 내수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내수주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야권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수출주 쪽으로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이슈는 다음 정부 누가 되든 간에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에너지 부분은. 그래서 그게 친환경과 원전으로 좀 갈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이야기 아닌가. 원전이 어디로 묶이는지도 시장이 어디로 반응하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고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거랑 뭐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사업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특별히 하는 뭐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서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찾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참 전력 생산량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새들이 똥을 싸서 덮어버린다든지 네.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개선이 되겠죠. 시작을 하다 보면 개선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결국은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 뭐 근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전을 더 발전을 시킨다. 저는 여기 이게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거의 세계 최강급이거든요. 거의 이제 수출을 네. 하고 있죠. 거의. 그렇죠. 네.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더 안 만들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네. 뭐가요? 최근에 원전을 우리가 지어주겠다 네. 그렇죠. 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쪽에서 예. 너네는 안 짓고 없애면서 왜 우리한테 수출해? 되게 당황했다고.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긴 그렇죠. 하죠. 사실 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기술력이 탑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뭐 SM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두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해내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정체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뒤처져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죽다 살아난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특히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서 상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가 상폐가 되지 않고 살아난다든지 대부 시스터즈 같은. 대부 시스터즈처럼 기업이 이제 뭐 거의 망해가다가 어떤 기사 회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KMW 5G 관련주로 잘 알고 있지만 네. 그 종목도 망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갔던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죽다 살아난 종목들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업 하나 자체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치, 거의 정- 없어질 뻔 하다가. 뭐 원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나라에서 안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반발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대권이라는 뭐 대선이라는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체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주가 지금 경쟁이 막 붙어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여전히 뭐 그런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쏠리면서 바뀌어가면서 원전 없이 친환경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한 각국의 노력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원전 기술을 저희가 가장 높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권 후보들도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원전을 살려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 완화보다는 저는 규제는 더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렇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는 좀 아니지 의미가 않나라는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 정보부장 최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지속적으로 체크는 좀 가능하나 이미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매이지 않나.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정책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조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친환경과 원전은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죠, 사실. 왜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데 원전을 짓는다뇨.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공이 생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을 생각하는데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한번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한 방에 부분이기 훅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굉장히 좀 크기 그만큼 때문에 위험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이게 강력하게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 거면 네. 제대로. 제대로 만들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고 왜냐면 한 번 잘못하면 네. 솔직히 우리나라도 원전을 좀 막는 이유는 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덩어리 진짜 직콕만 안 돼요, 솔직히. 네. 원전 다른 이런 나라에 거 비하면. 많이 네. 그냥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납니다. 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 서울로 또 올라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설비나 조심해야 이런 되지 것들을 않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올라 있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의견이신 거예요? 지금 상태는 네.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딩 관점은 짧게는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약간 뭐 목표치에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거래량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종목 대표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장이 뭐 한전 기술이니까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전 산업, 네. 지금 대표적으로 오늘 뭐 갭 띄웠다가 눌린 한신기계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진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저는 테마는 약간 좀 대장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테마 초창기에는 뭘 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장주만 계속 가는 경향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원전 관련주들이 나중에 뭐 후발주자들이 막 가고 선발주자들은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대장주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역시나 사서 묻어놓는 거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봐주셨고요.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꼭 가져가야 되는 공통 이슈들도 있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결을 언젠간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네. 사라지지 않으려면. 관련돼서 뭐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서 묻어놔도 되나요? 궁금하네요. 묻어놔도 되는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런 항상 경향이 그게 있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천천히 가져가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저출산이랑 고령화 중에 뭐 물론 맥이 같은 문제긴 합니다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을 좀 봐주신다면 어디 쪽에? 종목을요? 네. 네, 종목 왜 이렇게 안 섹터나 봐주세요? 네. 종목 관련해서는 이 부장님 먼저 네. 하시고 네, MRC를 넘기네요. 네. 아니 그 고령화 관련돼서는 네. 사실 좀 저는 좀 생각을 한 단계 좀 더 넘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그러니까 이제 주셔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적용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고령화하면 이제 막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뭐 헬스케어 쪽으로 생각해 볼 수 그렇죠. 뭐 있는데 건강을 그런 해준다든지. 근데 워낙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쪽을 봐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옥셈 임플란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부작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보온 훗날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구 태어나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고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전자동 시스템? 네, 그러니까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로봇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살수 괜찮지 있다? 않겠나. 아니면 저기 해외에 네.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수용을 해서 뭐 유나이티드 코리아로 가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어차피 이제 출산이라는 부분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쪽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테마 부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는 사실 저출산 테마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매번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들이 좀 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유아 관련된 뭐 책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을 만든다든지 네, 뭐 아동복을 만든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네, 쪽으로 정해져 이제 있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크게 유아 관련 이 저출산 관련된 거는 안 올랐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대권 주자들이. 네, 세계에서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 사람 뭐 유아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되는 근데 예. 것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하나 주 키우기도 타겟층이 아니죠. 하나 키우기도 네. 힘든데 뭐 해준다고 둘 셋 놓겠습니까? 저는 안 놓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학부모 경험에서 입장에서 나오는. 네, 그래서 뭐 전혀 해준다고 지금 와서 내가 애를 낳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든다든지 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그런 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어찌됐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공약을 내는 것 자체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어렵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이걸 좀 타개할 만한 탈출구가 없어서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이야기는 나올 텐데 이야기가 나오면 또 관련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은 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항상 시장은 새롭고 신선한 걸 원하기 때문에 식상한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 관련주, 네, 겨울 늘 관련주 오르는 하듯이. 거 오르는 것처럼. 이게 대선도 4년, 5년마다 루틴이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좀 공략을 해서 적당한 네. 수익을 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봐야 돼서 뭐 충분히 공략해서 묻어놓고 네. 한두 달 정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진짜 테마 부장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뭔가 돌봄 노동이 굉장히 힘든 사람으로서 로봇이 뭔가 그걸 자동화를 대체를 한다든지. 그 I am Mother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로봇이 봐야겠네요. 이제 엄마 노릇을 하는데 그런 게 되면 애 한 5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정상 가족의 범주를 좀 더 넓혀주면 네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또 허락이 되면 이런 부분을 또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난민을 이제 수용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문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이 했죠. 아, 고민을 많이 네. 하세요.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관련주는 뭐 흐름 양호합니다. 음. 일단은 굉장히 사실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들은 맥락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가끔 사실 이제 예. 교육이랑 부동산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나라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는 뭐 말씀하셨듯이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교육부 잡고 오면은 인정해준다 뭐 그런 말 뭐 있더라고요. 뭘 잡으면요? 맥락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교육부를 제대로 잡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오면 교육 시스템을 좀 혁신을 시키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된다. 사실 뭐 그래서 막 그 수능 같은 거 없애고 뭐 완전히 정시로 두 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교육을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긴 하죠. 교육 관련주들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교육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사실 단순하게 정책도 좋지만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빠져나올 자리를 좀 만들고 좀 진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는 뭐 사실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좀 보실 때는 보시더라도 이제 뭐 해외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 것처럼 교육열이 진짜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온라인 이런 강의 같은 것들 해외에 굉장히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보면 중간에 뭐 교육 관련주가 쫙 올라갔다가 거품이 꺼질 때 조금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주들 관련돼서 교육 문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감점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 부장님들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께서 아까 생각 안 난 그 종목 힌트를 좀 노란톡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그 종목 진짜 뭘지 궁금하네요. 네.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종목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두 분의 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